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달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FSD 버전 14는 인간보다 확실히 난 것은 맞지만 이 10배 정도 성능이 더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2배 또는 3배 정도의 성능이 좋을 것을 예상합니다. 이 정도도 놀라운데 이 다음 버전인 버전 15라면 인간보다 정말 10배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발언이 진짜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그냥 흘려듣기에는 타이밍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왜냐면 ARK 인베스트가 직접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테슬라 로봇택시를 타본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리뷰였고요. 지금 이 순간 자율주행의 미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ARK의 현장 체험, 테슬라와 웨이모가 선택하고 있는 다른 전략까지 자율주행 패권 전쟁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테슬라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영상을 보면 ARK의 팀은 오스틴 시내에서 앱으로 테슬라 로봇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이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야만 출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화면에 있는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바로 주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발렛 드라이브 스루 구간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통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 ARK가 보고 있는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첫 인상은 그냥 잘 된다는 것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모습이 오스틴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미국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모든 구간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테슬라 로봇택시는 좌회전 대기용 턴 차선에 진입한 이후 이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원격 지원을 요청하는 안전 프로토콜이 실행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원격 지원팀은 차량을 다시 자율주행 모드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조수석에 앉아있던 안전 드라이버가 이 화면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수동으로 전환시켰고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목적지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RK는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처음 경험한 안전 운전자의 개입이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개입이 발생했을지가 궁금한데 분석해보면 당시 상황은 차선의 신호와 우선순위 그리고 주변 차량의 흐름이 겹친 복합 구간이었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정책을 작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잠재적인 오판을 피하기 위해 우선 멈췄고 원격 지원을 호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장의 안전 드라이버의 판단으로 인해 수동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패턴은 초기 서비스 단계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라 생각하고 위험 판단 시 즉시 상황을 멈추고 필요하면 원격 지원을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 안전운전자의 결정으로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안전운전자가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이 과정이 전적으로 원격 지원 체계로 전환되어서 비슷한 상황을 처리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상황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ARK는 로봇택시의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숫자로 그 현실을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하루에 생산하는 차량이 약 5,000대 정도인데 만약 이 차량이 모두 로봇택시로 투입되게 된다면 단 하루도 안 되어 오스틴의 우버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우선 오스틴에서 우버 차량이 몇 대인지는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택시는 오스틴시에서 약 669대 정도가 운행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버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이 드라이버가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확장을 드라이버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웨이모는 현재 오스틴에서 약 100대의 로봇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유지 또 충전과 운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또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LA, 피닉스 등을 포함해 미국 전국에 약 1,5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추가 2,000대의 확대 계획을 밝히며 약 3,500대의 규모로 성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이미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서 하루아침에도 수천 대 규모의 로봇택시의 투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에 수천 대의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이 생산 라인과 또 소프트웨어 구독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결합하면 이 원가 대비 저렴한 요금과 넓은 공급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되고, 우버나 리프트처럼 차량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테슬라는 가장 많은 차량과 이 낮은 요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승자 독식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ARK가 로보택시를 체험하는 상황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바로 안전에 대한 시각이었는데요. 이 작년에만 교통사고로 약 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운전을 잘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제는 그 질문 자체도 점점 틀려가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FSD-14가 인간보다 확실히 운전 실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FSD-15는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의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의 기준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조만간 인간보다 운전을 더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의 운전은 당연하게 인간보다 잘한다라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지가 궁금한데, 이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된다면 이 다음 경쟁은 자연스럽게 이 택시를 불렀을 때 오는 대기 시간과 마일당 가격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한마디로 진짜 승부는 바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웨이모는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웨이모가 라이다 센서를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붙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지도 궁금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웨이모는 다음 단계, 즉 테슬라와 규모의 경제를 놓고 싸울 수 있는 자격조차 얻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웨이모가 안전성과 이 규모의 경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게임은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이 판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고 있는 것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건 기술 시연을 넘어선 대중화를 향한 자신감인데, 최근 테슬라는 FSD의 홍보 방식을 바꾸고 있고, 이 차량 구매 페이지에서 FSD의 항목을 보려고 스크롤을 내리게 된다면 곧바로 풀스크린으로 주행 데모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FSD라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안내 문구 정도만 나왔지만, 이제는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테슬라의 FSD를 구매하려면 $8,000를 내고 소유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월 $99의 구독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무료 체험까지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장벽까지 낮추고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궁금하다면 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듯 이 바로 자율주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건 자율주행이 값비싼 특별한 옵션이 아니라 이 보험과도 같은 자동차의 기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구독하게 될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놀랍게도 웨이모는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차량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도심을 달리는 일반 택시처럼 차량 외부에 광고를 붙여서 이 수익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웨이모의 탑승 요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고, 비싼 센서의 그 가격과 또 도시마다 필요한 HD 맵의 제작과 업데이트가 필수인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광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량이 광고판을 달고 달리기 시작한다면 이 프리미엄 서비스라기보다는 값싼 버스 정도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들이 택시 대신 우버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세련되고 편리한 서비스라는 이미지 때문인데, 현재 웨이모는 광고판을 달면서 우버가 아닌 택시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선택은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이 웨이모는 비용을 낮추자니 이미지가 무너지고, 또 이미지를 지키자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ARK는 이번 로보택시 체험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후에는 더 나아질 것이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개선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챗GPT나 그록 같은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년 전만 해도 AI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AI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본 로봇택시의 개입 사례는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테슬라가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통해 빠르게 개선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버전 15는 정말 인간보다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쪽은 수익을 내기 위해 광고판을 붙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매달 결제되는 구독 모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6개월 뒤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